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KTX 포항역이 이용객이 급증하며 수년 전부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임대한 공영주차장마저 폐쇄해야 해 주차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철도공단 측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데요. 20년 전 기준을 근거로 주차장 확충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포항시는 1,0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 신설 방안을 마련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KTX 포항역 입구에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 평일인데도 차 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말과 휴일은 아예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차를 대지 못해 열차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말도 못하죠. 거기 택시하고 양쪽 길 다 돼갖고 굉장히 복잡하죠. KTX 열차 증평과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개통 등으로 주차 수요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임시로 임대한 공영주차장이 계약 만료돼 내년부터 폐쇄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주차 대란은 불가피합니다. 포항시는 철도공단 측에 주차장 확충에 따른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근거로 20년 전 실시한 용역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포항역의 법정 주차 의무 대수는 77대로 현재 주차장만으로도 충분하고 인구도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항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10만 대 늘어나고 포항역의 위치와 교통 여건이 크게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때에 비해서 훨씬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포항시는 현재 역사 인근에 위치한 철도공단 부지에 1,0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 신설 방안을 마련해 공단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대출 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철도공단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철도공단은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장의 주차장 확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항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준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예비후보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각종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인으로서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비리 의혹이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정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준기 후보는 또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년 뒤에 중간평가를 받을 것이며 현저한 부정평가가 나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올 들어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과수작물의 개화 시기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라져 조기 개화에 따른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영덕에서는 60여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수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초 이상고온으로 영덕 지역은 과수작물의 개화 시기가 열흘 이상 앞당겨졌고 뒤이어 찾아온 꽃샘 추위와 저온 현상으로 수정률이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가 가장 큰 면적의 저온 피해를 입었고 전체 피해 면적이 60헥타르가 넘습니다. 올해도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과수작물의 개화기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평균 기온은 3도로 평년에 비해 2.5배나 높았고 최근 한 달간 평균 기온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봄에 갑자기 완전 한여름처럼 온도가 20도 후반까지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영하로 떨어지니까 손으로 일일이 제가 벌이 안 날아다니니까 손으로 꽃가루를 찝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사과나무의 경우 영덕은 올해 일주일 정도 빠른 다음 달 초 조기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마다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난 이후 저온 현상이 발생할 경우 뜨거운 바람을 상공에 불어주는 열풍기를 설치하고 과수작물의 내한성을 높여주는 약재 투입과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 사업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봄철 이상 기온에 따른 가수 조온 피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군에서는 가수 조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인공수분 꽃가루, 수정벌, 조온 피해 경감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사배 같은 재해 예방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과수작물의 개화기 저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 경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배 면적이 3배 늘어난 강원도에선 사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작목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1,679헥타르로 10년 전 516헥타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과 양구가 각각 258헥타르로 가장 많고 홍천, 영월, 평창 등 영서 전역에서 고르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 강원도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 0.5%에서 이제 5%까지 급증했습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의 서늘한 기후와 일교차가 커야 잘 자라는데 지구온난화로 사과 주산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도 사과 농사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에 잘 자라는 품종을 개발하고 신종 병해충에 대응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를 계속 입기 때문에 얼마나 내재해성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기상재해를 예측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국산 과일로 알려진 배의 경우 작년 강원도 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000톤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냉해와 우박 피해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 경향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사과 수요도 이처럼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수화상병처럼 한 번 걸리면 회복 불가능한 병해충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 시군이 토종다래, 체리, 백향과 등 새로운 작목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체리나 백향과 같은 경우는 점차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도 미리미리 시험 재배해서 농가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기후와 달라진 소비자들, 꾸준하고 묵묵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농촌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포항 보경사 천왕문이 상반기 안에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기계면 분옥정과 기북면 용계정은 올해 안으로 문화재청 검토를 거쳐 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화유산들이 보물로 지정되면 포항은 보경사 적광전과 상다람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목조 건축물을 보물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칠포리 암각화와 신라 504년 축조됐다고 전해지는 흥해 남미질부성, 죽장 이밤 28경 등을 국가지정 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조사와 발굴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의사들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의사와 의사단체는 현장에 즉시 복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지지 의사도 결의안에 담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7월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에서 주민 29명이 숨진 집중호우를 계기로 종합재난대응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경북형 재난 패턴을 분석해서 재난 발생 12시간 전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사전 예보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평년 3배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한 달 가까이 쏟아지면서 경북은 최악의 산사태 피해를 겪었습니다.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4개 지역에 걸쳐 주민 2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산 정상에서 집채만한 바위, 나무들이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산이 커져가지고 나무가 막 아름도리가 막 큰 나무가 그냥 내려와가지고 교회 축사 한 동은 싹 다 밀려 내려가 버렸어. 주택 400여 채가 파손돼 1,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 작업이 들어가지도 못한 곳이 있을 정도로 폭우가 남긴 상흔은 깊었습니다. 이후 경상북도는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실로 통합하고 경북형 재난대응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인명보호입니다. 먼저 기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경북형 재해 유형을 분석해 관학연 합동 위기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캘린더형 경북 안전계획을 세웁니다. 경북은 산간 지역이 많아 산사태와 산불이 특히 야간에 취약하고 대다수가 고령자로 대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야간 마을 순찰대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대피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119 산불 특수대응당은 210명으로 확대하고 초대형 산불 헬기도 2026년까지 도입합니다. 작년 같은 산사태나 위기난이 거치게 되면 12시간 전에 예보 체제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예보가 떨어지게 되면 마을 순찰대와 1마을 1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게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6,000개소까지 확대하고 마을 단위까지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난 대응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 속도를 최대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산불, 산사태 지진 전문가 30명 육성을 목표로 재난부서에 10년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20년 근무하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 재난복구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 복구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시군과 협력해 다음 달까지 이재민 10,000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박시설 20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 동해면 주민 100여 명은 오늘 동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모공원 유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추모공원 유치 대가로 포항시가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해도 동해면을 화장장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한 결과 남구는 구룡포읍과 연일읍, 동해면, 장기면, 북구는 청하면과 송라면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총선 이후 추모공원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불리던 부조장 보부상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 모형이 건립됐습니다. 경주시 강동면 주민들은 오늘 유강터널 위 재산에 있는 공덕비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포항시 경계인 유금리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에 세웠습니다. 1860년대 인물인 보부상 김희형은 관에서 공덕비 건립을 허락할 정도의 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층 계급에 속하는 보부상 공덕비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1991년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퇴직금과 산업재해, 노동행정 절차 등이며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난해 경주 노동상담소는 근로조건과 임금체불, 노조 운영 등 600여 건을 상담했습니다. 포항 환호공원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설계 공모를 실시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이달 안에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은 총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2달 동안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